자, 우선 여기서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그 말단 그 치환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단위가 있냐면 CH3라고 하는 단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탄소로 하나 그리고, 탄소는 아시다시피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몇 개가 붙어 있어요? 세 개가 붙어 있죠. 그럼 아시다시피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럼 이때 수소를 여기에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CH3라고 하는 단위는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가 달려 있냐면 이렇게 비공유 전자가, 아니 비공유 전자란다, 홀 전자가 하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난데없이 OCH3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O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아시다시피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때 만약에 이 CH3라고 하는 단위하고 이 산소하고 결합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겠느냐? 바로 이 CH3라고 하는 단위의 홀전자와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중 하나의 전자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뿅 연결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덕에 여기에 있는 이 산소 쪽에도 또 뭐가 발견돼요? 홀 전자가 발견이 되네요. 그래서 얘도 홀 전자가 있고요. 결국 OCH3라고 하는 부분에도 홀 전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단 치환기들이 저런 속성을 갖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참고로 조금 이제 그 뭐 전문적인 화학, 특히나 유기화학 같은 걸 배우면 얘네들이 또 이름이 있거든요. 이 치환기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메톡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CH3 같은 경우는 메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을 한 학기 수강을 하면 저런 이름들을 뭐 쓸 수 있는데, 뭐 모르더라도 지금 루이스 구조 그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이때 제로부터 자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럼 얘가 치환기고 얘가 치환기면 황이 중심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황을 그리고, 자, 황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황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얘처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여기에 뭘 결합시키라는 얘기예요? 이 메틸의 홀전자를 여기에 결합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CH3에 홀전자가 있으면 이 홀전자하고 이 황의 결합전자를 어떻게 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 식으로 나머지 메틸 그룹과 그리고 나머지 메톡시 그룹도 마찬가지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 황 중심에 치환기를 붙여서 루이스 구조까지를 그려보았어요. 자, 그리고 루이스 구조 그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석에다가 VSEPR을 적용해서 입체 구조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세 번째 입체 구조.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뭘 적용해요? VSEPR을 적용해요. 자, 그런데 이제 VSEPR을 적용하려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뭘 따져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입체수가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중심 원자 입체수는 얼마입니까? 바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5방향이 나오니까 입체수가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입체수가 5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삼각쌍뿔 구조가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에 황을 놓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평면 방향에 있는 걸 이코토리얼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향하고 있는 부분을 엑시얼이라고 했는데 이 이코토리얼하고 엑시얼에 아까 어떻게 배치시켜야 안정해진다고 했어요? 예찬, 전김송도 큰 애를 어디로? 엑시얼 방향, 축 방향으로 넣으라고 했죠? 그럼 딱 봐도 누가 전김송도가 더 커 보여요? 예찬 어디가 더 커 보여요? 누가 전김송도가 더 커 보여요? 말을 안 해? 이게 누군데요? 무슨 원소예요? 산소. 산소는 전김송도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억수로 큰 편이죠? 그래서 산소를 이런 식으로 엑시얼 방향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향에 뭐 이렇게 메틸 그룹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 이코토리얼 방향에 뭐도 배치되죠? 이 비공호 전자쌍도 배치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사실은 이겁니다. T, BP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나타날 경우 이런 식으로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해 줍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팁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기임성도 큰 걸 어디에? 엑시얼에 배치한 자, 전기임성도가 큰 걸 엑시얼에 우선 배치한다라는 사실이 있었죠. 그것만 적용해도 이 이코토리얼에 비공호 전자가 배치한다라는 걸 그냥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라도 하여튼 TBP에서는 비공호 전자를 이코토리얼에 배치하는 게 우선적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하고 어떤 원자의 결합 전자쌍이 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원자의 비공호 전자쌍이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A 원자, B 원자의 중심에 뭐가 있죠? 예찬? A 원자 중심에 뭐가 있죠? A 원자의 무게 중심에 뭐가 있죠? 그렇지. 핵이 있죠. 핵. 당연히 B 원자의 중심에도 뭐가 있죠?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핵하고 전자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핵하고 전자 사이엔 뭐가 있죠? 뭐가 나타나죠? 인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핵하고 이 전자도 인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공호 전자는 핵이 몇 개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합 전자는 양쪽 핵이랑 인력이 크게 나타나는데 비공호 전자는 인력이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종의 복지 소외계층이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경우 자연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경우보다 이런 경우를 더 우선적으로 안정화시키겠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이코토리얼이 원래 결합 길이가 길다 그랬어요? 결합 길이가 짧다 그랬어요? 이코토리얼이 원래부터 결합 길이가 짧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이코토리얼 자체가 결합 길이가 짧기 때문에 중심 원자의 핵 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커지겠죠. 결합전자쌍은 양쪽 원자 핵에 의해서 인력이 나타나지만 비공호 전자쌍은 한쪽 원자 핵에 의해서만 인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강화시키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 비공호 전자를 더더욱 핵 쪽으로 접근시키는 거겠죠.
그러려면 원래부터 결합 길이가 짧은 이코토리얼이 더 효율적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제 벤트룰 같은 거를 활용하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됐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알겠죠? 됐다. 그럼 참고로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자,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제한 시간 1분. 좋아요. 종우 맞죠? 그래. 홍우. 홍우? 홍우 맞죠? 종우, 홍우, 형제?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래. 그러네. 그렇기에는 홍우도 눈이 작은 편은 아닌데 종우 눈 엄청 크네요. 종우 눈 크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래. 눈이 부리부리하고 연예인 같습니다. 좋아요. 예찬아, 부럽죠. 자, 어서 그려보세요. 오. 혜린이 그려보세요. 오, 좋습니다. 자, 퐁퐁퐁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그렸어? 오, 그렇습니까? 네. 자, 봅시다. 좋습니다. 자, 보지요. 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 누가 중심 원자라고요? 누가 중심 원자라고요?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가 있네. 혜리나? 누가 중심 원자라고요? 전기음도 작은 거. 그럼 여기에 있는 진원, 플로린, 그 다음에 산소 중에 제일 전기음성도 그러면 작은 애는 누구겠어요? 바로 진원이겠죠. 왜냐하면 이 둘이는 전기음성도 1등, 2등이니까요. 1등, 2등 말고는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얘를 이제 그리면 1. 중심 원자의 최외각 전자를 모두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원이라고 딱 그리고 자, 진원은 아시다시피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홍우 몇 개죠? 8개. 왜? 몇 쪽 원소니까? 18쪽 원소니까 8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알겠죠? 혜리나 맞아요? 자, 여기에 플로린을 결합시킬 거예요. 자, 플로린은 몇 쪽 원소예요? 17쪽 원소죠. 17쪽 원소와 할로젠은 여기에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죠? 중심 원소에 할로젠은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죠? 바로 전자 하나당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키라고 했죠. 그럼 바로 뭘 만족하니까? 옥텟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 전자, 이게 중심 원자의 전자 하나에다가 2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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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합 이렇게 연결시키면 원래 할로젠의 최외각 전자가 7개니까 자연스럽게 옥텟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앞서 여기에다가 얘가 할로젠이면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결합을 시켜라. 알겠죠? 예찬 알겠어요? 그 다음 누가? 산소가 있잖아, 그치? 산소. 알겠죠? 자, 저 산소는 여기 어떻게 결합시킬까요? 산소는 어떻게 결합시킬까요?
예린아, 저기 산소는 어떻게 결합시킬까요? 아, 예린이란다. 혜린아? 자, 이렇게 합니다.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괜찮아. 산소 최외곽 전자 몇 개? 8. 뭐야? 몇 개? 8 뭐라고요? 아, 6개. 6개. 그럼 여기 6개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봐. 짜잔. 짜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산소는 중심 원자에 어떻게? 이중결합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왜 산소는 저 중심 원자의 이중결합으로 결합을 시키는 걸까요? 있잖아. 왜 저 경우 이중결합으로 연결시키는 걸까요? 뭐라고? 바로 뭘 또 만족시키려고요? 옥텟이요.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돼버리면 산소는 자연스럽게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저 산소가 있을 경우 중심 원자 이중결합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중결합이 되면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시그마 결합이다. 그리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파이 결합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알겠죠? 그죠?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이제 3. 중심 원자는 형식 전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죠? 0이 돼야 된다고 했죠? 뭐를 넘어설 때는? 옥텟을 초과할 때는. 그러면 지금 이 진원의 형식 전하 0 맞나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를 그대로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진호는 이 상태에서 형식 전하가 0입니다. 그래서 진호는 저렇게 옥텟을 초과한 루이스 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건 형식 전하는 0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때 입체수는 얼마입니까? 정우? 이때 저 진원의 입체수는 얼마입니까? 입체수가 6이라는 거 알겠죠? 자, 입체수를 따질 때는 뭐까지 카운팅을 해야 돼요? 바로 요 비공유 전자쌍까지 카운팅을 해야 되죠. 그럼 진원을 중심으로 비공유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그마 결합 6. 파이 결합은 입체수 따질 때 카운팅 해요, 안 해요? 파이 결합은 입체수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진원을 중심으로 지금 시그마 결합이 5개, 비공유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입체수가 6이 되겠습니다. 예린아,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입체구조. 뭘 적용해서? VSEPR을 이용해서 입체구조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저 녀석의 입체구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홍 또 자려고. 홍 어제 뭐 했어요? 네. 무슨 공부요? 설마 화학 공부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학 공부했죠? 진짜로요? 대단한데? 대단한데. 예린은 어제 밤에 뭐 했어요? 밤에 뭐 했어요? 수학. 혜린이 수학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메스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난 어제 그 악기 봤어요. 악기. 악기 알아요? 악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공부 안 했구만.
어차피 악기 보고 공부 안 했구만. 예찬아 악기 알아요? 몰라요? 종우 악기 알아요? 몰라요? 홍우 악기 알아요? 홍우도 어제 악기 봤죠? 그래요? 어제 또 가족끼리 와서 악기 봤죠? 완전 재밌던데요? 완전 재밌던데? 오우, 하여튼 요즘 그거 저 TV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악기, 귀신. 예찬이 귀신 좋아해? 그래,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서 나는 어제 그거 봤는데 완전 재밌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피곤하구나. 자, 어쨌건 자,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VSEPR을 적용해서 뭘 해야 된다고? 입체 구조를 그려보자. 자, 그럼 이 입체 구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에잇. 자, 그러면 1, 2, 3. 그래서 4에서 입체 구조. 그래서 입체 구조를 알려면 입체수 6인 녀석에다가 VSEPR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입체수 6이니까 중심이 이제 진원을 두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여섯 방향. 자, 이렇게 틀을 두고 여기다가 이제 뭘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플로린 4개, 그렇죠? 플로린 4개. 그리고 이중결합하는 산소 하나, 그 다음에 비공허전자 하나. 보이죠? 보이죠? 쟤를 저렇게 배치하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때 약간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비공허 전자쌍이 어딘가 있다고 쳤을 때 플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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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린 한 다음 산소, 산소. 보이죠? 보이죠? 산소 와. 자, 또 이제 어떤 경우의 수가 하나 있을 거냐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해가지고는 비공허 전자쌍을 어딘가에 고정을 했을 때 플러린, 플러린, 플러린 하고 플러린 산소. 자, 보이세요? 저 두 가지 경우. 왼쪽, 오른쪽 어떤 게 더 오를까요? 예린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예찬 얘기 안 할 거죠? 왜 얘기를 안 해요, 예찬? 왼쪽, 오른쪽 예찬. 어디? 몰라 하네 이 사람 진짜. 예찬 뭐 정치인이에요? 왜 모른다 그래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같지? 종우 왼쪽, 오른쪽 어떤 거? 왼쪽, 오른쪽 어떤 거? 홍우 왼쪽, 오른쪽 어떤 거? 오른쪽. 이 경우 조금 더 안정한 쪽은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여러분 그려놓은 것 중에 이렇게 비슷하게 그린 사람들을 봤거든요. 비슷하게 그린 사람을 봤는데, 자, 이렇게 비슷하게 그린 사람들의 이게 실수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아까 내가 예찬아? 전기음성도 큰 애를 어디 배치하라고 했죠? 전기음성도 큰 애 어디 배치하라고 했죠? 엑시얼에 배치하라고 했죠? 축에 배치하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큰 플로라이드를 이렇게 배치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틀립니다. 그러면 알겠죠? 왜냐?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을 축에 배치하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요? 어떤 조건에서? 입체수 얼마일 때? 입체수 5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입체수가 5일 때 전기음성도 큰 걸 여기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해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입체수가 얼마예요? 6이죠. 입체수가 6이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이코토리얼 액시얼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코토리얼 액시얼이다 그런 게 없어져. 존재하지 않게 돼요. 아까 이코토리얼 액시얼 어쩌고저쩌고 한 것은 오직 어디서만 입체수 5에서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입체수 어쩌고저쩌고가 여기서는 이코토리얼 액시얼 뭐 축방향, 적도방향 이런 게 여기서는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원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것보다 이게 더 좋으냐? 자, 중심 원자의 형식 전화를 0으로 만들다 보니 산소하고 진원이 이중결합을 하게 되죠. 이중결합. 그럼 이때 이 산소하고 이 진원의 이중결합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진원이 만약에 이 산소랑 이중결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산소 같은 원자가 이중결합이 될 때는 p 오비탈이 관여하는 거 알죠? 그러면 이 산소의 p 오비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압 이게 산소의 어떤 p 오비탈 전자라고 합시다. p 오비탈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산소의 p 오비탈입니다. 자, 그러면 진원에는 어떤 오비탈이 얘랑 파이 결합이 가능하냐? 바로 진원이 가지고 있는 요렇게 생긴 오비탈. 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오비탈이 이름이 뭐죠? 바로 진원이 가지고 있는 d 오비탈입니다. 정확하게는 dxy, yz, zx 오비탈 중에 하나인데 저 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여기서 파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진원에도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어떤 전자 하나가 있고요. 산소에도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어떤 전자가 있죠.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파이 결합이 되는 건데 이 노란색 두 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산소의 p-오비탈, 산소의 p-오비탈. 그 다음에 이 진원의 d-오비탈에 이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뭐가 나타난다?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산소가 비공호 전자랑 이런 기하 관계에 있으면 파이 결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산소의 p-오비탈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다? 요렇게. 산소의 p-오비탈은 항상 결합축의 직각이거든요. 결합축의 직각.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진원의 요 d-오비탈과 역시나 노란색 홀전자와 노란색 홀전자 사이에 이렇게 파이 결합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진원하고 산소 사이의 파이 결합이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 원래 진원이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와 진원과 산소 사이의 파이 결합 전자 있죠. 요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청력이 커져요. VSPR은 전자쌍간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깝게 붙이는 거예요?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왼쪽보다는 어디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오른쪽이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진원 테트라플로라이드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저 그려놓은 오른쪽과 같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이 녀석을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얘를 이 녀석을 기하학적으로 비공호 전자쌍은 빼고 스퀘어 피라미드라고 하죠. 바로 사각 피라미드 구조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아주 유명한 사각 피라미드 구조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그 다음 또 기가 막힌 거 하나 그려볼까요? 자, 어디로 한번 가보시냐면 어디로 어떤 걸 한번 그려볼 거냐면 어딨나 저기 있다. 저 뒤에 넘어가서 어디 갔어? 자, 저 뒤에 그 28페이지에 37번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28페이지 37번. 찾았어요? 27페이지 37번?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기 어려운 거는 이제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그릴 수 있으면 못 그리는 루이스 구조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저 뒤에 가면 37번 아주 뒤쪽이에요. 그 이제 28페이지에 거기에 어떤 예가 하나가 나오냐면요. 그려보라고 하는 게 4개가 나오긴 합니다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제 그려볼 수 있을까요? 시작!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슬리피 홍무? 조홍무? 괜찮니? 좋아. 혜린이? 홍은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졸려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좋아. 자, 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바로 그리기 어렵다면 약간 분해시켜서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간 떨어뜨려가지고 따로따로 그리고 합체, 뭐 이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 뭐부터 한번 그려볼 거냐면 SF4 얘만 한번 따로 그려볼게요. 그렇죠? 자, 당연히 누가 중심 원자겠습니까? 누가 중심 원자? 황. 자, 그러면 황을 그리고 황의 최각전자 몇 개죠? 예린아, 황의 최각전자 몇 개? 6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자, 여기에 플로라인이 4개인데 이런 식의 할로젠은 여기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그냥 점 하나당 단일 결합으로 쭉 연결하라고 했죠?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에 플러린, 여기에 플러린, 이렇게 연결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황우 입체수 얼마? 황을 중심으로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기 때문에 요 경우 입체수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체수 5인 녀석에다가 vs EPR을 적용하면 기본 틀이 무슨 틀이 돼야 되겠어요?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얘만 아니었고요. 얘는 입체수 6이었으니까 얘는 아니지만 앞에서 계속 그렸던 게 입체수 5짜리 그 삼각 쌍뿔 기본 틀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삼각 쌍뿔을 그려서 하나, 둘, 셋, 넷, 5 삼각 쌍뿔을 그린 다음 여기에 플로라이드하고 비공호 전자를 배치시키면 된다고 했지? 이때 어떻게 배치시키라고 했어? 바로 액시얼 위치에다가는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을, 그리고 이코토리얼에다가는 뭐를 배치하라고 했죠? 비공호 전자를 배치하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리고 나머지 플로라이드는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SF4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많이 본 적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이 녀석이 기하 구조는 또 무슨 구조라고 해요? 이런 구조를 또 시소 구조라고 하죠. 시소 구조. 이거 시소 알죠? 시소. 요게 받침대고 요게 이제 그 평균대가 되면 이게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를 기준으로 덩구덩 이렇게 시소가 된다. 알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시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뭐가 더 붙어 있어요? CH2라는 단위가 붙어 있죠. 보이세요? 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CH2. 자, 제 말 한번 그려보자. 예린아, 저 CH2에서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탄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여기에 수소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잖아요. 수소는 어떻게 붙이라고 했죠? 그냥 단일결합, 그냥 단일결합. 알겠죠? 그래서 CH2라고 하는 녀석은 저렇게 그려진 건데 우선은 저 상태에서는 옥텟을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저 상태에서는 옥텟 만족해야 해요? 할 리가 없지. 알겠죠? 옥텟 만족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또 이제 이런 단위를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또 화학에서는 이런 단위를 카빈이라고 부르는데 뭐 요 얘기는 나중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어쨌거나 요 부분까지는 요래, 요 부분까지는 요래 그린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두 개를 합체해야 돼. 합체. 그러면 저 누구냐? 저기 있잖아. 합체하면 될까요? 합체. 그럼 어떻게 합체하면 되겠어? 어떻게 합체하면 돼? 어떻게 합체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옥텟도 만족하고 형제는 0이고 어떻게 합체하면 될까? 그렇지. 바로 봐. 요래. 알겠죠? 그래서 마치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학습지 같은 거 받아보면 다음 중 옳은 것들 길이를 연결하시오 해가지고 그림 하나 둘 셋 그림 6개 있고 점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초등학교 나왔죠? 나왔죠? 그래 알겠어. 초등학교 때도 많이 졸렸어요? 고등학교 때도 안 졸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졸린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졸렸어요? 하긴 뭐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나는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내 수업을 들어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나는 공부를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의 모든 지식은 거의 독학이라고 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고등학교 이후로 나는 거의 모든 과목을 다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왜일까요, 혜린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공부를 배워본 적이 난 학술적으로 화학 관련해서 이게 나에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 명 있긴 한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난 이게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혜린아 왜일까요? 전부 다 난 내가 혼자 공부한 거예요. 혜린아 왜일까요? 자서 그래요. 정말 자서 그래요. 나는 모든 수업 시간에 다 잤어요. 진짜로. 정말 너무 수업을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졸린지 계속 잤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의 수업도 다 잤어요. 다 자버리니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못 배우죠.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공부했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면 뭐 졸리다 그러면 그 느낌을 알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힘든 느낌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내가 그래도 수업 시간에 좀 덜 잤으면 공부할 때 좀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뭐 힘들긴 하겠지만 좀 힘을 내줘야겠죠? 공부하겠죠? 그래. 나도 진짜 훌륭한 교수님들의 수업 정말 듣고 싶었어요. 근데 어찌 그 수업 시간에 졸리지 맨날 찾아오고 나 진짜 근데 수업 시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아마 화학과에서 1등 졸업했을 거예요 진짜. 근데 맨날 자가지고 혜리 나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혜리도 자는 편이에요? 네, 하여튼 그렇다. 진짜 서울대 화학과 가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하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김하석 교수님. 분석과학을 전공한 대한민국의 분석학 대가인데 그분이 항상 수업 몇 시간 줄 아세요? 그러니까 왜 대학교에도 이렇게 수업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정해진 시간표가. 그러면 대학교에서 수업은 항상 몇 시, 1교시가 몇 시다? 9시에 9시인데 오직 김하석 교수님만 서울대 전체에서 유일하게 8시 수업이에요. 8시.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 정 교수니까는 막 전공 필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전공 필수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아침 8시까지 가서 다 무조건 자는 거. 정말 침 질질 흘리고 자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김학석 교수님의 수업을 난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무슨 말 알겠죠? 근데 A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피나게 공부했는지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마음 아프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 너무 미안해요. 그렇죠? 자, 요거 좀 봅시다. 자, anyway. 그래가지고 요래를 연결해. 자, 그러면 이때가 어찌 그려질 것이냐? 버러버러버러버. 짜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편의상 짝대기 하나는 지울까? 자, 여기까지는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달라질 리가 없는데 탄소를 중심으로 두 개의 수소, 이 두 개의 수소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수소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기하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바로 뭐냐면 위에 있는 애는 요 플로라이드, 수소, 탄소, 황이 요렇게 한 평면을 이루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한 평면을 이루고 거기에 수직하게 플로라이드가 이제 뻗어 있는 거죠. 있잖아. 기하학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반면에 얘는 누가 한 평면에 있는 거냐면 이게 요렇게 한 평면을 이루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평면에 대해서 이 플로라이드가 약간 비스듬하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혜린이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바로 이 경우는 파이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파이 결합이 요 탄소를 중심으로 평면에 수직한 p 오비탈이 있을 거고요. 요 황도 이 평면에 수직하게 뻗어 있는 d 오비탈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p 오비탈과 요 d 오비탈은 요 평면에 지금 수직하게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홀전자들끼리 이렇게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평면에 수직한 p 오비탈과 역시나 이 평면에 수직한 d 오비탈이 있을 때 요 홀전자하고 요 홀전자 사이에 파이 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방식이 어쨌건 평면에 수직하게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 결합이 이 평면에 수직하게 나타나면 요 두 개의 파이 결합을 이루는 전자는 요 황과 요 플로린 결합 전자쌍이 있겠죠? 요 둘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청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에서도 요 파이 결합 전자하고 요 황하고 플로린 사이의 결합 전자가 되도록이면 멀어져야 하니까 구조가 요것보다는 이것이 더 적절한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요 녀석이 옳은 구조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한 건 다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정도가 과연 입시에 나오느냐? 뭐 아주 심각하게 뭐 다 나오진 않아도 곧 보여드리겠지만 몇몇 요소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서울대 기출 하나 하고 카이스트 기출 하나 하고 그리고 수능 기출 하나를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기출 중에 쌈박한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수능이 어차피 객관식이라서 찍으면 그만이지만 그 역시 주관식 문제로 바뀌어 나오게 되면 꽤 영향가가 있는 문제인데 수능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기출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그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그대세요. 어디 가요? 그래.